최근에 한 인기 있는 드라마 내용이긴 합니다만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던 어떻게 보면 남 부럽지 않은 김 부장이 50대에 예상치 못한 희망퇴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이 반영됐다, 내 얘기 같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또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희망퇴직을 또 받고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희망퇴직 전후에 드는 마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심리학 개론 시간,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희망퇴직, 사실 희망적이지 않은 퇴직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네. 명예롭지 않은 명예퇴직도 많았고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희망퇴직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인지 좀 찾아봤는데 네. IMF 구제금융 시기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많았죠. 그때 이제 기업이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사실은 퇴사를 유도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거죠. 희망하는 사람이 나가라. 네, 이거였는데. 네. 일단 회사가 권유하고 직원이 본인 의사로 신청하면 희망퇴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완곡한 표현입니다. 정리해고가 쉽지 않고 그렇죠. 정리해고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구조조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자발적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사실은 조금 미화된 이름이죠. 네. 희망퇴직, 뭐 명예퇴직 이런 게. 근데 이게 사실 뭐 원하는 사람, 희망자만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은근히 압박이 있잖아요. 엄청나죠. 네. 이게 일단 권유받기 전에 그 회사에 희망퇴직 실시한다는 공고가 쫙 붙거든요. 그때부터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소문 돌고. 네. 그 상태에서 직접 권유를 받는다. 근데 어떻게 압박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유를 받았는데 거부하고 그대로 있자니 후폭풍에 대한 걱정도 엄청 많이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네. 사람 사이 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드러나지 않게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어떤 그다음에 회사는요, 그 네. 책상을 막 입구 쪽으로 맞아요. 빼버리기도 하고 네. 그런 압박을 주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 놓치면 희망퇴직 때만큼 보상을 받기 어려울 거다. 그래도 보상이라도 받고 나갈까 네. 이런. 그런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그 대상자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면 그렇죠. 피하기 어렵죠. 예, 이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버텨볼까? 네. 우리의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막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이참에 나가야 되나? 이 고민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심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미래의 불확실성하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의 고통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와 미래가. 네.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 분명해 보이죠. 일단 나가면 아무것도 명확하게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로 느낄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월급도 없고 연차, 그동안 쌓아온 평판, 직급 이런 게 다 사라지니까 게다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보장된 게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불확실성이고 그럼 우리의 불안감을 강하게 더 크게. 자극하죠. 그러니까 버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은 내가 예측 가능하고 네. 미래의 불확실성은 가보자는 길이라 더 모르고. 네. 이 현재 고통이 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들이 사라져요. 버텨도. 보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인사 이동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에서 굉장히 민감한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막 주시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면 주변에서 말 걸기도 조심스럽고 괜히 또 그렇죠. 신경 쓰이죠 또. 네. 말을 건다고 해도 퇴직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괜히 또 신뢰되니까. 네. 그러니까 또 무심하게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큰 고통이에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지혜님이 희망퇴직이라도 해주는 회사 다니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대기업은 희망퇴직할 때 뭐 1, 2년치 연봉이라든지 위로금이라도 챙겨주잖아요. 그것조차 없는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또 더 많으니까.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직장을 어쩔 수 없이 떠나기로 했다면
이때 감정, 심리는 좀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상실감하고 허무함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게 너무 싶은데. 크겠죠. 네.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출퇴근의 일상 리듬이 사라집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갈 곳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출근하면 늘 보던 동료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유능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회사에서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역할도 사라지고 맞아요. 존재감 사라지고 그러면 정체성의 혼란이 오겠죠. 아, 김명환님 참 힘든 세상 가장들의 무게 이렇게 보내주셨고 박영은님은 버티면 대기발령 또는 없는 부서 만들어서 거기로 다 모아둔다고 네. 하셨고 2386님은 제 아들이 8년 다니던 회사에서 35세에 희망퇴직을 해서 고향에 내려와 있는데 소갈이 하고 있는 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게 참 남 얘기가 아닙니다. 또 남아있는 구성원들은 과연 어떨까? 내가 이번에 희망퇴직은 면했지만 또 왜 네. 사람 든자리보다도 난자리는 이제 크게 티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드라마 관련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네네. 도저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드라마를 못 보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그냥 마냥 웃으면서 볼 수가 네. 없다. 네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떠난 분들이 아니라 남아 있는 분들이 더 못 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남아 있는 사람. 네.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걸 한번 본 사람. 네, 그렇죠. 남아 있는 분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하필 왜 그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남아 있는 사람이 더 미안한 느낌도 들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은 혹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는 혹시?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까? 나도 언젠가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불안감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 불안감. 네, 그러게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어디 가지 않게 자리를 이제 동결해야 되는데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전망 또 전문가들의 전망과 그 일치되는 거고요. 사실 뭐 이번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2.5%로 계속해서 동결이 된다라는 거. 해서 미국과의 금리 차는 1.5% 포인트가 이거 역시 또 유지가 된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구조조정 희망퇴직 이야기로 돌아와서 근데 결국에는 그 드라마 속 김 부장이 네. 퇴직한 다음에 상가 투자했다가 잘 안 되고 네, 이런 분들처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막연하게 그냥 모르던 투자를 하거나 네.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위협을 느끼거든요. 정체성. 네. 드라마 보면 퇴직 이후에 대해서 김 부장이 상상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는데요. 아내가 돈을 벌고 있고 본인은 그런 아내를 보조하는. 뭐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나쁜 건 아닙니다만 김 부장이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평생 밖에서 자기는 일했고 아내 내조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서? 그럼 나도 뭐라도 해야지 이런 강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요때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좁아집니다. 생각의 폭도 좁아지고 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일을 시작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투자로 이어지는 거죠. 잘 모르는 건데 네. 뭐라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또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죠. 사실은 그런 갑작스러운 막 투자 맞아요. 아니면 준비 없는 그 자영업 개업 이런 것들 이게 또 참 껄끄러운 게 가족들 사이에서도 네. 본인의 정체성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막 이런 무게감 더 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눈치 보인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딱 그 일이 생기자마자는 네. 사실은 가족들도 많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동안 애썼으니까 고맙다. 좀 이렇게. 쉬어. 그동안 네네. 고생했어. 이럴 수 네. 있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서로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편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당장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한 축이
무너지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족들이 압박감을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활이니까요. 근데 이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러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점점 민감해지거든요. 서로가. 네, 그래서 정작 돈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기보다 아주 사소한 거에서 문제가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것보다는 네. 사실은 그 얘기를 못 하고 쌓여가니까. 생활 속에서. 네. 큰일 났네. 이거 조창원님이 지금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티면 대기 발령한답니다. 남 얘기가 아니네요. 오늘 조직 개편회 이름 없으면 대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짜로 보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새로운 출발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본인의 역할하고 역량을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역할은 끝나신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의 역량이나 그간 쌓아온 경험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서사를 재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여유 있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신만의 서사를. 네. 왜냐하면 이제 오래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네. 평생 직장이 없죠. 조금 먼저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0286님이 세상살이가 원래 좀 치사합니다. 다 같이 잘 대비합시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누리호가 성공